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어디에 있어도 아파트는 명품은 없다. 그래서 시끄럽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시끄러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시끄러워서 막아버린 강남 부촌 놀이터 아이들 다시 뛰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목인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는 전면 제한에서 인근 외부 어린이집 아이에게 한정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었는데 이제 전면 개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단지 내 어린이집은 입주민과 주변 지역 거주민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인데 입주민하고 비입주민하고 비율이 7대3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어린이집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데 비입주민 비율은 반대로 3대7 정도라고 합니다. 놀이터 이용이 제한된 이후 외부 어린이집 아이들은 왕복 6에서 8차선 차도를 건너서 다른 아파트 단지의 개방형 놀이터, 공원 등으로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비극입니다. 요게 비극이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우리 애들도 다른 어린이집 다니면 다른 아파트의 놀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아파트는 우리만 이용하고 너네 아파트는 우리도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일단은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 아파트는 방배그랑자이입니다. 방배그랑자이 한때 전용 84가 30억 찍었다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놀이터 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파트는 오피스텔하고는 달리 법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놀이터죠. 그래서 아파트는 무조건 놀이터를 지어야 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 주로 가족 단위로 거주를 하죠. 애가 없거나 애가 장성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저라면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사실 시끄럽습니다. 아파트 전체 세대 중에서 10%만 애들이 있으면 놀이터에서 난리 납니다. 시끄럽죠. 당연히 시끄럽습니다. 감안을 해야죠.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은 다 감안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A, B, C, D 아파트가 있는데 각각 A 친구, B 친구, C 친구, D 친구가 거주를 합니다. 요 A, B, C, D 4명의 친구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이고 따로 놀 수가 없으니까 정합니다. 정해서 오늘은 B 집으로 가자 라고 해서 B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겠죠. 요때 A, C, D는 입주민이 아닙니다. 입주민 아니지만 놀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B, 친구 B도 A 아파트, C 아파트, D 아파트에서 놀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방배그랑자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아파트 시끄러운 뉴스, 연합뉴스, 수원 대단지 아파트서 차량 지상 출입 금지. 택배 대란 이야기죠. 택배 대란. 잘 아실 겁니다. 택배차가 지나다니면 쾌적하지 못하니까 입구에까지만 차를 세워라 또는 지하 주차장에만 세워라. 그러고서 힘들게 들고 와서 배달을 해라. 그게 너희들 일이다. 요렇게 이야기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죠. 지금 택배 대란 그리고 놀이터 문제. 아파트는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 지분이죠. 땅 자체가 공유 지분이죠. 땅이 내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명품을 찾으면 안 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파트에서 명품을 찾는다. 그것은 사막에서 얼음을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아파트, 놀이터, 택배, 층간소음, 강아지 등 문제가 많은데 요 문제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의 원인은 요런 겁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원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공장에서 저가로 대량 생산하는 초코파이가 아파트죠. 마구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원가가 쌉니다. 그런 서민 주거지가 되어야 되는데 요 만드는 사람들, 아파트 찍어내는 사람들, 시행사, 건설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초코파이를 명품 파이로 둔갑시켜서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인 저가 초코파이를 명품 파이로 둔갑시켜가지고 팔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초코파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놀이터, 택배, 소음, 강아지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단독주택도 아니고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니까 이해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사놓고 명품 파이라고 생각하니까 놀이터, 택배, 소음, 강아지 이런 문제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매수를 잘못했죠.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파이 보겠습니다. 대기업 회장님 저택이죠. 요거는 명품 맞습니다. 명품은 명품 취급을 해줄 수가 있죠. 임대 수익률 계산도 안 되고 의미도 없습니다. 명품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시세의 5배를 주고서도 꼭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명품 주택입니다. 그래서 명품 주택, 당연히 명품 주택으로 취급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초코파이 아파트를 명품 주택으로 취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요게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요 초코파이를 명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는 동일한 평수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 계산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초등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 수익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왜냐하면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들 무시를 합니다.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요 아파트는 명품 저택과는 달리 돈이 문제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살 때부터 자산 증식을 목표로 매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입니다. 시세보다 5%만 DC해도 돈 벌었다고 잔치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요 자체가 초코파이를 명품 파이로 착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한 이것만큼은 계산을 해라. 아파트 매수할 때는 명품 저택이 아니라 아파트 매수할 때는 요거는 계산해야 됩니다. 수익환원법으로 계산을 해서 매매 기준 가격을 산정해보고 그 기준에 맞게 그 기준 범위에 들어오면은 아파트를 매수하면 되는 거고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4% 기대 임대 수익률인데 저 4%는 강남의 대치에서 압구정 서초의 반포동 정도, 서초 반포 정도 그 정도면은 4% 정도 잡아주면 되고 서울의 2등 지역 성수, 마포, 영등포 등 다른 지역 그리고 강남의 변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5%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서울 외곽 플러스 경기도 특A 지역은
5% 잡아주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5% 이상 잡아줘야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요거를 7%, 8% 잡아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해당되는 방배 그랑자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배 그랑자이 위치는 방배역 남쪽에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친 부분. 방배 그랑자이는 볼 게 없죠.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1년도 준공인데 그나마 거래가 많은 110A 타입이 달랑 3건 있습니다. 의미가 없죠. 지금 29억 5천까지 찍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전세가 차라리 의미가 훨씬 더 크죠.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 비정상 시기의 전세가 무시하고 최근 거래된 가격이 12억, 13억입니다. 전세가는 미래에 전세 제도가 없어졌을 때의 매매가라고 보시면 되죠. 요 아파트의 찐 가치는 12억, 13억 정도 일단 대략 그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월세죠. 월세 실거래가인데 의외로 거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발생한 월세다운 월세 하나 찍겠습니다. 2억 5천에 410. 요게 요 아파트의 일반적인 시세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2억 5천에 410이 일반적인 시세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돌려보면은 수익환원법으로 돌려보면 여기가 강남 그리고 반포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좀 과한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서울 2등 지역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어서 4.25% 잡고 계산 돌렸습니다.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 410, 준공한 지 2년 지난 아파트. 그래서 계산 돌려보니까 매매 기준 가격이 13억 8천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가치는 13억 8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미래 가치는 건물 가격은 0원이고 땅만 남죠. 그래서 단지 정보에서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용적률 249%, 대략 용적률 250%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용 84 타입 같은 경우에 계략적으로 공유 지분 땅이 12평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등기 때 보면 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12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공유 지분 땅 12평 소유한 그런 물건인데 한 평당 1억이라고 좋게 봐줘도 12억밖에 안 됩니다. 미래 가치 아무리 크게 잡아줘도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땅은 주거지 중에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정말 주거지 중에서 1억 넘어가는 땅은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1억이 넘어간다 땅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에다가 거기다가 단독 지분도 아닌 공유 지분 조그만한 땅 1억 봐주면 엄청나게 많이 봐준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2억 정도다.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할 것 같습니다. 10억 언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따져도 그렇고 임대 수익을 따져도 그렇고 30억 그 자체 30억이라는 숫자 자체는 코미디다. 코미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그냥 당분간 사지 마시라는 이야기 또 합니다. 아파트 중에서 명품이 있을 리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